쉽지는 않을 거지만. 네. 자, 그래서 28페이지로 가서요. 한번 볼게요. 문제 의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으란 얘기지.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보기는 서술상 특징과 관련이 있네. 그죠? 그래서 봅시다. 자, 1인칭 시점의 서술자가 과거의 사건을 서술할 경우, 자, 1인칭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회상의 주체인 서술자이면서 경험의 시공간을 점유하는 경험적 자이다. 그래서 회상의 주체이면서 경험적인 자라라는 거죠. 따라서 서술자의 시선은 경험적 자의 시선과 중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경험적 자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자, 그래서 서술자의 이 시선이 그 중첩이 되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현재의 서술자이면서 과거의 경험적 자가 있잖아요. 과거의 나가 또 분리가 된 거지. 그래서 분리가 되기도 하고 중첩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경험적 자의 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여기가 핵심이네. 시선이 중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2번 문항 한번 보면 윗글에 대한 이해, 내용 파악하라는 겁니다. 적절한 걸 찾아라라고 했죠. 맞는 말을 찾아봐라. 어렵지 않은 문항에 해당을 하게 되고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고요. 문맥적 의미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5번 선택지에 던져줍니다. 여기서 핵심어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이 얘는 그대로 쓰면서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돼요. 적용을 합니다.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줄에 감상한 내용을 역시 정보를 던져준다는 거죠. 자, 마당 깊은 집은 어머니와의 갈등이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나의 내적 성장을 다룬 작품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갈등을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돼요. 자, 이래서 내적 성장을 이루는데 나가 등장하는 그 1인칭 시점이다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부재하는 집안의 장남 역할을 강조하며 고된 일을 시키는 어머니에게 반감을 가지면서도 자, 일단은 상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부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장남 역할을 강조를 하게 고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반감을 가집니다. 자, 또한 그러한 어머니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거죠. 자, 나의 양가적 감정, 이 두 가지 감정, 반감과 이해죠. 이 두 가지 이 감정은 전후의 가난 속에서, 전후는 전쟁 후에요. 전쟁 후의 가난 속에서 가족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던 어머니에 대한 거부와 승인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 해서 가족을 위해서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던 이 어머니, 그죠? 이 어머니에 대한 거부. 그 거부는 반감이고 승인은 이해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다. 반감도 있고 어머니는 이해하는 마음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문의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현대 소설이기 때문에 인물을 잘 파악해야 되고 사건,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갈등은 이미 던져줬죠. 어머니와 갈등을 한다라는 건데 뭐 때문에 갈등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 가난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자,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 배창자 터져 죽을 그 부자들 파티 구경이나 하고 평생 그 밑구녕이나 닦아주는 종노릇이나 하모 니 꼴 좋겠다. 이 정신 빠진 놈아. 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 같네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어머니가 핏발성 눈으로 나를 쏘아 먹은 재봉틀 도면 연방 악을 퍼질렀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혼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는 그런 구경 안 하겠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나가. 굶어 돼지든 얼어 죽든 집을 나가기 싫거든 수포대 5자루를 가지고 들어와. 어머니 분김에 찬 고함에 이어 아이쿠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아이쿠하는 비명, 어머니가 다친 거예요. 그렇죠? 재봉틀 바늘 그만 어머니의 왼손 집게 손가락 손톱을 구멍내고 말았다. 어머니가 다쳤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손톱에 구멍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손을 빼내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한 사이 재봉바늘이 등돌기에 박히던 물색 양단적으로 빠르게 피가 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뒤로 동태를 뒤로 돌리소. 피다. 어머니 피납니다. 비슷한 외침이 공부하고 있던 누나와 길중에 위에서 동시에 떨어졌다. 그래서 누나도 있고
길중이 동생도 있네요. 그죠? 어머니가 재봉틀 바퀴를 뒤로 돌려 손톱에 박힌 바늘을 올리고 손가락을 겨우 빼어내자 새 옷감에 피가 뚝뚝 떨어졌다. 아이쿠, 이 새 양단 저고리를 우짤고 물리내라 카모 우야할고.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손가락이 다친 게 걱정이 아니라 물어줘야 하는, 그렇죠? 너무나 가난해서 이거를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또 있어요. 너무 슬프네. 어머니는 다친 손가락을 잡고 아픔도 잊은 듯 피에 묻은 양단 저고리를 내려다보면 울상을 지었다. 설레야 퍼뜩 정지해 나가 물하고 사분 가져온 날. 설레 누나가 이제 누나 이름이 설레네요. 그죠? 부엌으로 나가 대야에 물을 담아들고 비누를 가져왔다. 그 사이 어머니는 재봉틀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내 다친 손가락을 묶었다. 어머니는 양단 옷감에 피 묻은 부분을 물에 적시더니 비누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빨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나가 또 등장을 하네요. 방문 앞에 망연자실 서서 어머니 그 빨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왜? 피를 봤으니까. 엄마가 다쳐서. 그렇죠? 설레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서방 가게를 돕던 준호 엄마가 등장을 하네요. 어머니 비명을 듣고 물었으나 어머니는 그 말에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왜요? 빨리 그거를 피 묻은 장을 빨아내야지만이 깨끗하게 만들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거기에 집중을 한 거야. 피자국 흔적 나면 웃잘고 물리내라, 그러니까 물어내라는 거죠. 하면 똑같은 옷감을 어디서 구했고 어머니는 울음 섞인 말만 읊어대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 기회에 집에서 나가버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자, 나는 이제 가출을 결심합니다. 집에서 나가버려야 한다고 결심을 한 거야. 가출을 결심하죠. 어머니는 나를 보고 집을 떠나라 말했고, 참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죠? 고지고대로 엄마가 나가라고 했다고 정말 나가면 어머님은 더 화가 납니다. 그렇죠? 만약 그 말에 굴복하여 수포대 회초리를 가지고 직수쿠닥에 방으로 들어온다면 전에 없던 가혹한 매타작이 시작될 터였다. 되져라. 네 같은 종자는 밥만 축낼 뿐 살 필요가 없다. 자식 새끼 하나 전쟁통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뿐. 내사 아무렇지도 않다. 어머니는 이렇게 지청구를 떨며 산매질을 해댄 끝에 내가 입에 거품을 물고 늘어질 때에서야 회초리를 거둘 게 분명했다. 그래서 디귿은 추측을 해요.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어머니가 나를 엄청나게 또 회초리를 가지고 혼을 낼 거야. 그래서 겁을 먹고 있는 거지, 지금. 그죠? 그쯤에 그치지 않고 지렁이 꼴, 피멍자국, 이 사근 뒤까지 어머니는 두고두고 손톱을 재봉틀 바늘에 꿰뚫린 실수와 남의 새 옷감에 피를 묻힌 불찰을 내 탓이라 타박하며 더러운 세월의 한풀이를 겸해 더 자주 매를 들터였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뭐예요? 명분을 쌓는 거예요. 가출의 명분. 나는 슬그머니 방에서 나왔다. 운동화를 신고 가게 옆문을 거쳐 골목길을 나섰다. 날선 바람이 차가웠다. 그래서 이제 밖은 그다지 좋지 않네요. 그래서 힘든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라마 어디 가니? 딸을 업은 채 풀빵 굽던 준호 엄마가 물었으나 이제 준호 엄마가 물어봤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준호네 식구와도 마지막이라는 느낌에 가게를 뒤돌아 보았다. 준호 아버지는 반장집 딸의 군고구마 봉지를 건네주고 있었다. 준호 아버지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자, 또 누구인가 군고구마를 사가려 차례를 기다렸다. 그 장사도 대목이라고 손이 제법 있었다. 나는, 여기서 손은 손님이에요. 나는 이런 한 장 없이 비어있는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꽂고 약전 골목 쪽이 아닌 종로통 쪽 어두운 긴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래서 어두운 긴 골목길, 바로 고통과 시련의 길이라는 걸 암시하죠. 그렇죠? 암울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부모와 형제가 없는 고아라고 나 자신을 마음으로 매질했다.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다운 그런 모습을, 아주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마가 나가라고 했다고, 엄마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도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손가락을 다쳤으니까 그 탓을 나에게 할 거고, 그럼 난 또 혼날 거고, 그럼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어리석은, 그죠? 어리석한 아이입니다. 자, 중략 사건이 바뀌죠. 자, 아침 밥상을 받자 콩나물과 대파 건더기 사이에 쇠고기 기름이 동동 뜨는 고깃국이 내 밥그릇 옆에만 놓여있음을 알았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깃국이 이제 중략을 보니까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죠? 가출했다가 이 고깃국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는 소리겠죠.
그 뒤로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변덕이 죽을 듯 했지만 그 순간만은 내가 어머니의 아들임을 마음 깊이 새겼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또 미움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고 어머니 여전히 말씀이 없었다.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어머니의 이 사랑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렇죠? 나는 가출에 대한 죄 갚음이라도 하듯 이튿날 아침부터 이못댁 도끼와 징을 빌려와 부지런히 장작을 패었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이제 또 살라고 합니다. 더러운 세월과 가난에 따른 분풀이라도 하듯 땀을 흘리며 열심히 도끼를 휘둘렀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외박을 한 채 위치에 동희 누나가 퇴학 처분을 밟게 될 거라며 경기댁이 준호네 가게에 앉아 소문낸 말도 내게는 별 관심이 없었다. 남고생 자취방에서 남학생 셋과 여학생 셋이 함께 밤을 새웠는데 이웃집에서 못된 학생들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여 학교에 통보가 된 모양이다. 지금 세상에는 그저 흔한 일로 여길 터이나 당시로서 남녀가 혼숙한 미성년자의 그런 비행은 혼인길이 막힐 만큼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현재는 별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선의 분리가 나타나죠.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두 개의 시선이 지금 보기에서 시선이 분리가 되는 것이 나타나요. 자, 누가 퇴학을 당하든 말든 정태씨의 행방이 그때까지 까마득하든 말든 나로서는 알 바 아니었다. 내 가출을 두고 끝내 가타부터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아픈 마음의 회초리를 맡고 있던 나는 통나무 도막을 열심히 쪼개고 신문 배달을 하는 일만이 어머니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믿었던 것이다. 해서 정신적으로 성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을 했다는 거죠. 성장소설로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서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정답은 5번인데요. 나는 믿었던 것이다. 맨 마지막 부분. 그렇죠? 서술자의 매개 없이 경험적 자의 반성적 의식이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서술자의 매개가 없다라면 서술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은데 이 나 자체가 서술자예요. 그렇죠? 매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 자체가 그렇죠? 경험자의 반성적 의식을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중첩이 된 거지. 그러니까 매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는 장차 어머니에게 호되게 시달릴 것은 두려움에 가출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래서 중략 바로 앞부분, 그렇죠? 중략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다.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도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정답이 4번으로 나와 있는데 리을 부분. 자, 리을은 날선 바람이 차가웠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족의 곁을 떠나려는 나의 냉철한 판단을 부각하고 있는데 나의 냉철한 판단이 아니라 바로 고통스러운 현실. 그렇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된 거지 나의 냉철한 판단이다. 올바른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자, 이제 4번 문항으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때 정답이 3번인데요. 자신이 집을 나가더라도 어머니는 전쟁통에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나의 상상에서 상상을 했죠. 어머니는 나의 감정의 골이 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해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죽었다고 이건 어머니가 좀 모질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골이 어머니하고 깊은 것이 아니라 바로 가출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3번에 3번 한번 볼까요?
디귿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 어머니, 이제. 자, 디귿이 지금 보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늘어질 때서야 회초리를 거둘 게 분명했다. 추측을 했죠. 어머니가 과거에도 자신에게 유산 행동의 한 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분명했다. 라는 거는 지금 자기가 지금 확신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 확신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머니의 모습이 쭉 이래왔다라는 거를 통해서 어머니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고선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유산 행동을 한 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유산 행동. 그 전에도 호되게 혼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분명했다는 걸 통해서. 이해됐습니까? 해결됐죠?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그러면은 5에서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